안녕하세요, 풀비예요. 통밀식빵 영상이 올라가고 몇몇 분들이 100% 통밀식빵 레시피도 보고 싶다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아니 글쎄 레시피를 6번을 수정했어요.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 통밀식빵이 안 나오는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빵을 실패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인데요. 빵이 음식이라서 실패하면 버릴 때 마음이 안 좋기는 한데 모든 일이 연습이 필요하듯이 빵 만들기도 실패를 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잘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사전 반죽도 사용해보고 저온 숙성도 해보고 그랬는데 통밀식빵은 사전 반죽을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재료가 이것저것 들어가다 보니 충분히 맛있더라고요. 통밀가루로만 만들기 때문에 사용하는 통밀가루 특징에 따라 필요한 물의 양이 차이가 날 수 있고 빵의 맛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통밀가루는 돌로 갈아 만들어서 입자가 크고 만졌을 때 거친 느낌이 강해요. 가지고 계신 통밀가루가 입자가 곱고 부드럽다면 제 레시피보다 물을 적게 사용하셔야 해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오늘 만드는 통밀식빵은 전혀 부드럽지 않아요. 통밀의 거친 식감이 살아있고 향과 맛도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촉촉하고 곡물의 은은한 단맛이 장점인 빵이랍니다. 말이 길었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가 만들어 보니까 통밀식빵을 가장 쉽고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물과 통밀가루를 빵을 만들기 전날 미리 섞어서 통밀가루가 물을 충분히 흡수할 시간을 줄게요. 이 단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반죽이 덜 꺼끌꺼끌거리고 다루기도 훨씬 수월해져요. 마른 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어주세요. 저는 전날 저녁 9시쯤 섞어서 다음날 아침 8시에 빵을 만들었어요. 기계로 반죽할 때는 4시간 이상, 손 반죽할 때는 7시간 이상 충분히 시간을 주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치대거나 그럴 필요 없이 한 덩어리로만 뭉쳐주세요. 저는 집이 좀 더워서 냉장고에 보관할게요. 통밀의 입자가 느껴지기는 하지만 전날에 비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반죽에 참기운이 빠질 수 있도록 30분 정도 실온에 놓아둘게요. 그 사이 버터도 계량해서 참기운을 빼줄게요. 통밀 향이 워낙 강해서 설탕을 넣어도 많이 달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스트가 잘 섞일 수 있게 물도 한 큰술 넣어주고 소금을 넣기 전에 이스트와 설탕을 먼저 섞어줄게요. 이스트가 소금과 직접 닿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손반죽을 하는 방법은 손반죽 우유식빵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방법과 거의 비슷해요. 제빵기나 반죽기가 있다면 손반죽보다는 기계로 반죽을 치는 걸 추천해요. 재료가 반죽과 잘 섞이면 버터를 넣기 전에 15분 기다려줄게요. 반죽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손으로 살살 늘려보았을 때 뚝뚝 끊어지진 않지만 아직 얇게 펴지진 않네요. 말캉해진 버터를 넣고 또 반죽을 쳐줄게요. 100% 통밀식빵은 통밀의 풍미가 워낙 강해서 버터를 넣는다고 해도 그 맛이 확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버터가 부드러운 식감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넣는 걸 더 선호해요. 버터를 넣고 열심히 치대줄게요. 여기까지는 손반죽 영상에 나오는 방법과 같은데요. 지금부터 살짝 달라요. 우유식빵을 만들 때는 이 단계가 끝나고 바로 발효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한 단계를 더 추가할게요. 버터가 반죽에 잘 스며들었다면 15분 기다려줄게요. 반죽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시간이 아니라 반죽의 상태를 봐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버터를 넣기 전과 비교했을 때 반죽이 부드럽게 잘 늘어나죠. 하지만 얇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통밀은 상대적으로 글루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죽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천연 발효빵을 만들 때처럼 15분 간격으로 2번 정도 폴딩을 해줄게요. 천연 발효빵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폴딩은 반죽의 끝부분을 살짝 잡은 다음 반죽이 찢어지지 않을 때까지 쭉 늘려서 반대편으로 접어주는 방법이에요. 반죽을 돌려가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때까지 접어주세요.
이제 반죽이 느슨해질 때까지 15분 기다려줄게요. 역시 다음 폴딩을 하기 전에 반죽의 상태를 확인해 줄게요. 이제 찢어지지 않고 얇게 잘 늘어나요. 저는 한 번 더 폴딩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통밀가루로만 반죽을 해서 폴딩을 할 때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요. 천연 발효빵 만들 때 폴딩을 하면 치즈처럼 쭉쭉 늘어나서 그 손맛이 정말 좋아요. 빵 만들기를 좋아하신다면 천연 발효빵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반죽이 잘 안 늘어나면 동그랗게 만들어서 1차 발효를 시작해 줄게요.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손반죽을 할 때는 손을 계속 씻어야 해서 빵을 다 만들고 나면 손이 건조하더라고요. 발효 시작하면 1시간 정도는 시간이 있으니까 중간에 핸드크림 꼭 챙겨 바르세요. 2배로 잘 부풀었죠? 집 온도가 낮은 편이 아니라면 45분에서 50분부터는 반죽의 상태를 체크해줘야 과발효를 막을 수 있어요. 덧가루는 강력분을 사용해주세요. 통밀가루를 덧가루로 사용하면 거칠기도 하고 반죽이 다시 질퍽해질 수 있어요. 부피를 최대한 지킬 수 있게 위, 아래, 양 옆을 잡으면서 가스를 살짝 빼주세요. 새끼손가락을 사용해서 반죽을 안으로 넣어주면서 동그랗게 만들어줄게요. 이제 성형 전 반죽이 느슨해질 때까지 15분 휴지시켜줄게요. 예쁜 면을 밑으로 놓아주고 밀대로 반죽을 직사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이때 납작하게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볼륨을 살려주면서 밀어줄게요. 가로 길이가 식빵틀보다 살짝 짧게 밀어주면 딱이에요. 아니 근데 반죽 너무 귀엽지 않나요? 통밀만 넣었는데 수분량이 많아서 반죽이 푹신푹신해요. 제가 여러 가지로 성형을 해봤는데 이 방법이 가장 볼륨이 잘 살더라고요. 세모로 접어준 다음 가운데 볼륨을 살려서 접어주세요. 보면 가운데가 점점 높아지죠? 순한맛 호밀빵 만들 때랑 같은 성형 방법이에요. 식빵틀에 반죽을 넣고 반죽의 가장 높은 부분이 틀 밑 1cm 정도 올 때까지 2차 발효를 진행해 줄게요. 볼륨을 살려서 성형을 해서 벌써 반죽이 틀에 반까지 올라와 있죠. 그래서 2차 발효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35분 정도 걸렸어요. 저는 발효를 시작하고 15분부터는 오븐 예열을 시작해요. 빵이 발효가 다 되었는데 오븐 예열이 안 되어 있으면 과발효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30분에서 35분 충분히 구워줄게요. 반죽 자체가 색이 진해서 구움색이 빨리 나올 수 있어요. 호일로 덮고 30분 이상 충분히 구워주세요. 식빵은 나오자마자 탕 쳐서 쇼크를 줘서 빵이 무너지는 걸 막아줄게요. 식빵은 충분히 식힌 다음 잘라주세요. 강력한 통밀의 향이 냄새만 맡아도 건강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멀리서 볼 때는 부드러워 보이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거칠고 살짝 찰기가 느껴져요. 또 이런 게 100% 곡물빵의 매력이죠. 찢어질 때도 닭가슴살처럼 부드럽게 찢어지는 게 아니라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시거나 보고 싶은 레시피 그리고 100% 통밀식빵 후기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쉽게 만들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또 봐요.